방송은 오랜만에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정치 이야기인데요. 바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과연 내일 2차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그런데 제가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뭐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예측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 그러한 예측이 나오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다른 후보에서는 또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어느 후보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본 그 결과이다라고. 그러니까 뭐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저의 또 분석이기 때문에 또 100% 맞는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사진에 나온 4명, 김문수, 그 다음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분의 지금 이제 2차 경선이 있었는데요. 그 2차 경선에서 만약에 4명 중에 1명이 과반 득표를 하면 그 사람이 최종 후보자가 되는 것이고요. 과반 득표하는 사람이 안 나오면 이제 최종 라운드 결선에 나갈 후보자 2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50% 이상 득표를 하는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단 투표 그 결과가 이제 50%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역선택 방지 룰에 따른 국민의힘 지지 또는 무당층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50%, 이 두 가지를 합산하는데 그 결과 50% 득표율을 기록하는 50% 이상 득표할 후보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일 발표할 그 경선 결과에서는 2명의 후보, 결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뽑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것은 저의 객관적인 이제 분석이고요. 그러면 제가 관련된 하나 그 여론조사 그 내용을 하나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거는요, 최근에 KBS에서 여론조사 한 거거든요. 여론조사.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느냐면 가상 대결로 했습니다. 가상 대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홍준표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19%죠. 예, 19%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요. 잠깐만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 했을 때에는 23%,
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죠? 그 홍준표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하고 했을 때는 좀 더 표차가 납니다. 25%포인트 이렇게 납니다. 안철수 후보는 더 차이가 나죠. 이 KBS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가상 대결로 하면 홍준표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예, 그렇게 하고요.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요거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결과를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타 후보보다 가장 이재명 후보와의 그런 그 대결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입니다. 즉 중도층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가장 적고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차이가 그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뼈아픈 대목. 왜냐하면 그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는 그 탄핵을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 사태를 막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엄 반대론이 중도층에서 그렇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김문수 후보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그 비상계엄을 옹호한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김문수 후보와 비교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MBC에서 어제 발표한 MBC에서 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MBC가 여론조사한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3자 대결 이제 지지율로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20.5%. 물론 이것 객관적으로도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 좀 표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23.2%, 한동훈 후보는 26.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차이가 적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아까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 요거는 한덕수 후보까지 이제 한덕수 후보를 포함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지율 격차가 가장 적은 것은 한덕수 총리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와 홍준표 후보가 그 다음으로 이제 차이가 적고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떨어집니다. 또 표차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면 그 양자대결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81.3% 이렇게 그 지지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홍준표가 되겠습니다. 그 70% 이상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는 여기 나오죠. 한동훈 후보요. 한동훈 후보는 50%를 겨우 넘었어요. 50%.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 정도밖에 지지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 여론조사 결과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동훈 후보로서는 좀 뼈아픈 대목이 되겠고요.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층에서도 한덕수 총리도 그 중도층 지지율이 좀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물론 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런데 중도층에서는요. 중도층 여기서 보면 한덕수 총리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잘 나온 후보가 홍준표 후보입니다. 23.5%.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고 23.3%. 김문수 후보가 조금 떨어지네요. 그렇죠? 19%. 여기서 보면 중도층에서는 한덕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좀 지지율이 높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유의할 것은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도 뒤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뭐 정확히 뒤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결과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층만, 그러니까 꼭 국힘 당원이 아니라 국힘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물론 이때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57.8%, 홍준표 후보 57.3%, 한동훈 후보는 반도 안 돼요. 44.4%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는 보수층, 당원이 아닌 일반 국힘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국민 보수층에서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동훈 후보로서는 꽤 뼈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결과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들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어떤 일반성 어떤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빼고 국힘 당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강세, 그 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도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보이고요. 한동훈 후보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중도, 그 다음에 국힘의 어떤 좀 이렇게 지지하는 성향의 어떤 그 일반 국민들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이 한동훈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런 경향이 여러 여론조사의 어떤 그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요.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국힘 당원 이게 이제 50%를 차지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일반 무당층 국민, 뭐 중도 보수 성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50%인데 여기에서는 홍준표, 김문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최종 결선에 나갈 후보로서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는 바로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국힘당원에서도 김문수 후보에 만만치 않은 그런 지지세를 보이고 있고 무당층에서는 가장 앞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한 결과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런 패턴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뿐만 아니라 범보수,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보수 후보로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범보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홍준표가 아니라 한동훈이 되겠습니다. 한동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가능성 있는 후보는, 그러니까 결선에 홍준표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하는 가능성 높은 후보는 이제 김문수 아니면 이제 한동훈이 되겠죠. 안철수 후보는 조금 좀 그렇고요. 김문수 후보냐, 안동훈 후보냐, 한동훈 후보냐. 저도 이거는 어떻게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 무당 또는 보수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얼마만큼 많은 득표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의 판단은, 저의 예상은 결선에 올라가는 2명 중에서 한 명은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김문수 후보냐, 한동훈 후보냐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입니다.